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하던 메타버스라든가 NFT, P2E 기반의 게임주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NFT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그 반등권, 바닥권을 잡아가는 그 포인트로 잡는 내용들이 보면은 저점에서의 그 시세 회복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단기간 기존의 저점을 지금 좀 다소 하회하는 측면에서 오늘 아래 꼬리가 길게 조금 남겨지는 장중에 보면 15만 1,400원도 위협하는 그런 흐름에서 종가 무렵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일부 게임 브릴이라든가 이런 것도 13만 원을 위협해 놓고 종가 무렵에 13만 8천 원이면은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난 그런 흐름이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게임 딜에 대한 것 지난 저점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대략 한 2, 3만 원, 요 정도에서 오늘 정도 추가 낙폭이 클 경우에 단기적인 진입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그 NFT 그 P2E 기반의 주도 종목군들도 점차적으로 바닥권을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점. 예, 단기적으로는 또 그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올랐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들 경우에도 지금 이제 벌써 또 성급하게 10만 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8만 원에 안착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종목 추천 문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강세로 간 이런 종목들, 특히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그 유튜브를 하면서 그 문자를 추천 종목에 대한 문자를 그 무작위로 여러 고객들한테 보내고 그거를 보고 좀 전화를 주면 또 지속적으로 종목을 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시간 외에서 강했던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한다고 하는 점, 요거를 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굳이 그 문자가 아니래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HTS를 간략히 좀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시황에서 보면 시간외라는 그 매매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늘 시세를 미처 못 봤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도 열어보면 이 시간외에 거래되는 화면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보시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또 조회를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상승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내일 아무래도 장중에 그 시세의 흐름이 활발하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 그 문자를 주는 그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문자로 뿌리게 되면 한두 번 받아봤을 때 이튿날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보게 되니까 혹시라도 뭐 미끼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 혹시라도 그 응답을 주면 장기 회원으로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매매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도 이게 상한가는 아니지만
시간 외에서 7% 이상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 근데 필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에서 골라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보면 이제 NX라고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32만 주가 거래되고 시간 외에서 7%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내일 매매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한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대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주가가 상승하다가 무산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클 때 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매집을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한 이런 세력들, 요 NX라고 한 종목의 흐름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3, 4일 연속 조그맣게 작은 양봉을 이렇게 내놓고 마지막 발산 국면에서 뭔가 좀 그 유인을 하기 위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내일 이 시간의 종목을 보고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초가부터 이제 헛수성 주문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세력들 이 헛수성 주문 내는 거를 사실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뭐 동시효과 높게 매수 주문 내놓고 아주 그 장 시작되기 몇 초 전에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일반 이런 문자를 받고 접근을 하는 이런 고객들이 그 고점에 물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속지 않고 오히려 이런 종목을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그 요령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시간의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추천한다고 하는 점, 이게 뭐 용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고 고객을 유인하는 재료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여러분들이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길 날 제가 여러분들 매매할 때 아침에 HTS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전일 시간의 거래의 매매, 물론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가상화폐라든가 요즘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시간에서 뜬금없이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아침에 좀 저점이다 해가지고 하한가에 섣불리 접근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하락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도 쳐봐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 하락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전일 시간에 이 매매 종목을 아침 장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덕신 하우징이 상한가를 들어간 요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덕신 하우징 하면 우리가 건설할 때 그, 거푸집을 공급하는 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부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하는 대표적인 그 대선 관련주로도 한때 엮여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단순하게 이 차트로 보면 그 덕신 하우징이 내부 이번에 그 분기까지 흑자 전환을 했고 나름 그런대로 대기업은 큰 기업은 아니지만 중견 기업으로서 그 건축을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거푸집을 공급해주는 중부권의 그 MS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후보들이 주택 정책을 많이 그 주택 공급 정책의 그 정책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한때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죠. 갖고 내부 유보율도 좋고 실적도 나름 탄탄한 기반이 있으니까 주가가 한때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때 3,000원대 돌파하고 주가의 그 요동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아주 상당히 많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거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거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여기에서 물렸던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팔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팔고 나오고자 다양한 그 애를 쓰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바닥권에 됐을 때 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또 장기간 침체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대선 후보 11월 초에만 해도 국민의힘의 그 최종 후보 확정되는 그런 타이밍에 대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11월 한 달 동안 주가를 계속 조정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도 많이 밀렸지만 이재명 후보주도 주가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 트릭이 많이 감지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양봉으로 서서히 이렇게 모아놨는데 주가 추이로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지금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 자, 4%, 3% 이렇게 70원, 80원 서서히 요때 이제 그 표시 안 나게 매집을 해놓고 마지막 국면에는 뭔가 발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아줘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그것이 장중에 유도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중에는 이 상한가 폭이 30%쯤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30%까지 다 올려가지고 주가를 안정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이 종가 무렵에 급작스럽게 올린다 하더라도 대개 15% 정도에서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종가에 또 밀리고 이런 거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시간 외라고 하는 그 매매를 활용을 하는 거죠.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가 10%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상한가라 하더라도 전체 거래량이 6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또 안내 문자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무슨 재료가 있나 보다 하고 시초가에 높게 들어오고 또 자기들은 고점에서 팔고 나가고 또 일부 또 물리면서 이 바닥권에서 애써 양봉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놨던 것을 또 음봉으로 하나 또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오늘 시간외에서 상한가였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높게 참여를 하고 이 종목을 보유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초가에 얼마가 시작을 했든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짧게 잡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단기 매매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내일 예상되는 차트가 이런 흐름이겠죠. 시초가 오늘 상한가 갔었으니까 대략 12, 3%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윗꼬리를 조금 남겨주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대개 이제 윗꼬리가 위로 끌고 올라가서 시초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양봉으로 출발했던 것이 음봉으로 전환하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매도에 가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간 덕신 하우징도 그렇지만요. 어제 어제 그 상한가 들어갔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도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간 게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재료가 동시에 같이 떴었죠. 그 신테카 바이오 요거는 보면은 어제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사들 또 나왔었고, 그리고 주가도 장기간 횡보를 했었고,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18% 올리고 상한가로 굳히기가 수월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하루 정도 더 끌고 가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니까 조금 길게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한때 이게 4만 원대 갔었고 한 이런 측면들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 이런 종목들 어,
그 공격적으로 추가하는 이틀째 상승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대명 소노신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오늘 전형적으로 주가 흐름이 아까 덕신 하우징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양봉으로, 작은 양봉으로 꾸준히 그 거래량도 별로 평소에 100만 주도 안 되는 이 거래량으로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오늘 바로 어제 시간에 상한가 보내놓고 오늘 시초가 13% 높게 해놓고 팔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결론으로 보면 이런 종목의 그 주가 차트가 대부분 시초가 높게 붙이고 위로 잠깐 끌고 올라갔다가 종가 무렵 크게 밀리면서 고점 부근에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거. 결국은 이 고점에서 물량 떠넘기기가 이 사람들 성공을 한 거죠. 또 이쪽 이 대명 소노 시즌도 코로나 그 회복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가 숙박 이런 거 대명 콘도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는 종목이어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가다가 최근에 이제 어,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코로나가 다시 또 득세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권을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량 거래에 물렸던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돌파구가 시간의 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어제 이제 위즈컴이라고 하는 종목도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거든요. 장중에 고점 찍어놓고 주가가 빠지는 고점 부분에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라고 그래서 무작정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초가에 따라가는 거는 시간의 상한가가 10%였기 때문에 대략 10%에서 15% 범위에서 출발을 하고 윗꼬리를 남겨주는 요 부분을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되 나의 목표 수익률은 2%에서 3% 짧게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발빠른 자세로 매매를 해야만이 쉴 수가 없다고 하는 점. 오늘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두 종목 대명 소노시즌이라든가 위드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물량 떠넘기기에 당한 그런 케이스고 내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덕신 하우징도 조심해서 그 매매를 하고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실 경우면 철저하게 2, 30분 내로 장 개장을 하고 2, 30분 내로 종목의 매매를 끝내셔야 된다고 하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간략하게 시간의 종목 매매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